자, 6회 보죠. 자,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 환부라는 것은 복귀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 실체법상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환원시키는 겁니다. 맞고. 자, 이번에 압수물의 환부는 실체법상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 소재에 대해 행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권리 유무나 변동이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상의 어떤 공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민법상의 어떤 권리 변동, 소유권 변동이 환부라는 것은 복귀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 3번에 피압사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초과를 부여한다는 의사표시.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의사표시 획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부 초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틀리죠. 소유권을 포기하면 사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은 잃어요. 사적 자치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부 청구권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 쭉 가가지고요. 자, 갑은 을이 현장에 떨어뜨려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가져온 것도 좋죠. 그 다음에 갑은 지체 없이 앞서 영장 신청하였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해 발받았다. 그러면 자, 우리 뭐 기업범 같은 경우에 유류물 이건 압수할 수 있잖아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그지? 어떤 것이든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그러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갑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았다. 좋고요.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1월 23일 14시경까지 탐문사에 즉각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연히 발견하고 긴급체포, 강도니까 긴급체포 이것도 옳죠. 자, 미연번에 긴급체포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했고 사후에도 영장을 청구 발부받지 않았다. 틀리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갑은 을의 소유로 있는 별장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을 범행 일지를 1월 24일 18시경 우리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긴급체포가 1월 23일 15시에 긴급체포했으니까요. 거기에 리얼번에 1월 24일 15시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1월 24일 18시니까 3시간 지났죠. 따라서 이거는 위법합니다. 3번에 공소되기 위해 법원이 공판적 외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소 이후에는 법원, 직권 맞죠? 검사에 신청하면 틀립니다. 그다음 이번에 위헌 발생 염려나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위법 폐기죠. 위법 폐기. 둘 다 폐기 좋아요. 근데 또 폐기 처분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법 요놈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도 틀립니다. 자, 3번에 전화사기죄 범행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했던 다른 사람의 주민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 자, 여기까지는 종합적 고려해 보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 압수가 적법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행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압수했으니까요. 4번에 필요적 몰수의 대상뿐 아니라 그리고 임의적 몰수, 형법 48조 임의적 몰수 가한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틀리죠. 임의적 몰수물도 가한부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4번에 피해자를 긴급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행했다. 자, 이거는 타인의 주거를 수행했대요. 이제는 사후에 수색 영장 필요 없죠, 그죠? 우리 체포구속 목적의 수색, 이 영장 필요 없잖아요. 사후 영장 필요 없잖아요. 미연번에 체포 영장에서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압수하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의 경우에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이 필요하죠.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사후 영장이. 범행 중 범행 직후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사후 영장 필요하죠. 미연번에 유류물, 이미 제출물요. 사후 영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B여번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에 보관한 물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까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사후 영장 필요하잖아요. 우리 영장주의 예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이요. 자, 1번에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형소법 쭉 가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자,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피해자의 신체 내지 의복유의 주체로 인한 냄새가 강한 등 범죄 정정의 현장 준행범위 요건이 갖춰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상 범행 직후라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자, 응급실 자, 범죄 장소에 준한다. 맞죠, 그죠?
긴급 체열 이야기잖아요. 긴급 체열. 그래서 3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 알코올 농도 등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라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 방법에 따라 피를 최소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치하게 한 후에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 체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 청구서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 압수니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제치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받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우리 수사목적 체열 있잖아요. 이거는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긴급 체열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6번 볼게요. 6번은 5번하고 6번은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근데 5번은 이전부터 나왔던 거죠. 이거는 뭔데? 수사목적의 강제 체열 이야기고요. 그 다음 6번은 뭔데? 이거는 강제 체뇨입니다. 강제 체뇨. 이것은 시점의 문제지 6번 같은 문제는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점의 문제일 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6번 강제 체뇨에 관한 거. 강제 체뇨. 근데 답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강제 체뇨. 자, 1번에 사연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강제 체뇨,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체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봐야 그걸 최후의 수단이요. 강제 체뇨는 엄청난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다음 보충성 요건이죠. 그다음 2번에 사연이 범죄 증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 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되고 하나 안 된다 해서 틀리죠. 조금 전에 우리 강제체열과 마찬가지로 강제체열도 1번이 답이잖아요. 둘 다 됩니다. 강제체열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라고 했죠. 그리고 강제체류는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이라고 했습니다. 2번 틀려요. 그 다음 3번에 압수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에 압수 대상물인 피해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장하는 등 이미 동행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 적합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피는 최소한도의 유행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자, 그 밑에 4번 보세요. 거기에 공무집행에 한가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유형을 막기 위해서 수갑과 포성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이죠. 따라서 이 압수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특히 뭐 2번 정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증거보전 청구를 하면 서면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서면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리죠? 증거보전. 우리 사상 정의신문은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합니다. 서면으로. 검사,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할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공판일 전 좋아요. 기소 전 하면 틀립니다. 1회 공판일 전까지 판사에게 압수의 검정, 정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이 들어가면 틀리죠.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 이 정인신문에서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정인신문 가능하다는 것까지. 우리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고요?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를 위한 제도인데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도 청구권자가 된다는 것까지. 3번에 금방 했죠. 공동피고인요. 맨 마지막에 정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됐고 맞고. 4번에 변호인 증거보전 청구권은 독립대리권 맞죠? 근데 이 독립대리권은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 뭐가 있어요? 구보전 변의가 있습니다. 구보전 변의. 구속 취소. 보는요. 보석 청구. 전은요. 증거 보전 청구. 그 다음 변은요. 공판기일 변경 신청. 일은요. 증거조사 이의 신청. 구보전 변의. 이거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있는 거죠.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없는 독립대리권은요. 피똥 싼다 있잖아요. 피똥사. 기피 신청. 그리고 증거 동의. 피똥. 상은요. 상소 제기. 이거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는 없어요.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없는 이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그 다음에 8번 증거보전 기억번. 검사도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검사는 증거보전 청구도 가지고 있고 뭐 수사상 정인신문 청구도 가지고 있죠. 둘 다. 자, 니언번에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 정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정인신문 조서 증거를 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적과의 증거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틀리죠. 동의를 했다면 증거를 인정되잖아요. 자,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는 원래 동의 대상이 안 되죠. 근데 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 판례가 있죠. 그게 뭔데요? 방금 이거 증거보전 참여권 침해한 정인신문 조서. 이거 또 하고 또 하나 더
번복 증언. 오케이요. 번복 증언을 기재한 번복 증언을 법조에서 정언한 놈을 데리고 가서 번복 증언을 기재한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신문조서까지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죠.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는데 되는 것 2개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D급번 서당 증거보전 절차는 1회 공판 일전에만 맞죠. 기소전하면 틀립니다. 1회 공판 일전.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해자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검사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은 판사에 관해서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그렇죠? 판사의 허가입니다. 판사를 법원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법원의 허가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 그리고 증거보전은요 누가 보관합니까? 판사의 속 법원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열람등사가 돼요. 이 점은 뭐하고 비교됩니까? 우리 서상 증인신문과 다르죠. 우리 서상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누가 보관해요? 검사가 보관하고 열람등사는 안 돼요. 자, B번에 증거보전 절차에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이야기래요. 피의자가 반대신문 할 때 이 부분은 미리 보전이 필요한 증인의 증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증인신문 조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311조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311조한 증언을 인정할 수는 없다. 우리 원래 311조는 뭔데요? 수소법원법관의 면제조서죠. 그런데 우리 증거보전, 우리 서당 증인신문은 원래 수소법원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311조에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뭔데? 증인의 증언만 그래요. 그 당시 반대신문한 내용, 피해자가 반대신문한 내용은 미리 보존이 필요한 증인의 증언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311조가 안 됩니다. 그다음 9번.